해당 영상은 학습 방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영상에 담겨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으니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라 휴파고입니다. 한동안 공부 방법 영상이 매우 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제일 집중하고 있었던 게 정보처리 기사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정보처리 기사 학습 관련해서는 이미 제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크게 보충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정보처리 기사 학습 방법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인 만큼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들까지 추리고 요약해서 이 영상 안에 꾹꾹 눌러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왜 마지막 정보처리 기사 학습 방법 영상이 될지도 나중에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란 무엇이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IT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상식 자격증으로 IT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다루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요.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필기와 실기가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지 전략을 짜고 준비하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처리 기사는 필기와 실기로 각각 분류되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의 시험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필기는 전체 5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험 범위를 얇고 넓게 알아서 평균적인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필기 학습 방법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니? 아니면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럼 대략적인 얘의 개념은 어떤 건지 알고 있니? 라는 식으로 객관식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명확하게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당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약게나마 내가 알고 있다면 이 CBT 분석을 통해서 시험이 출제되는 패턴이나 문제의 패턴을 익혀서 누구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제가 앞서 올렸던 이 영상들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 필기 학습 공부 방법을 통해서 합격하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합격하고 남긴 합격 후기만 보셔도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필기 시험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전체적인 개념을 빠르게 학습하고 CBT 분석을 꼼꼼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기 시험 특성상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자격증 시험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목표를 두셔야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를 통해서 내 IT 실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실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만으로는 내가 IT 분야에 뛰어난 인재다, IT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제일 먼저 집중해서 내가 포커싱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 요약본들을 통해서 정보처리기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용어와 개념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암기하신 후 바로 CBT 분석을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시중에 필기 참고서를 정독했을 때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 정도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아래에 관련된 무료 사이트들과 잘 정리된 블로그 링크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해당 블로그들을 참조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금액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내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잘 정리된 정보처리 기사 필기 요약본이 있습니다. 해당 교재를 구매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 교재를 구매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 교재를 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합격이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학습 방법들은 제 블로그에 이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조하셔도 학습 방법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필기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얕고 넓게 평균을 올리자. 진짜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고점 문제나 아니면 눈만 달려있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나 배점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싶은 문제는 버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기 합격만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과목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 프로그래밍 문제는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확실히 가져가자. 제가 추천드리는 필기학습 전략입니다. 그리고 CBT 분석 방법도 제가 제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블로그에 상세하게 정말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꼭 참조하셔서 어떻게 CBT를 분석해야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꼭 먼저 보시고 나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2주, 그리고 평범한 비전공자분들은 대략 3주 정도면 필기 시험은 거의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필기였고, 이제 실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넓고 깊게 알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짜증이 나죠. 결국은 전체 범위를 다 봐야 하는데 특정 부분은 엄청 깊게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기가 핵심이에요. 실기가 진짜 어렵고 정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전공자분들 중에서도 실기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유의해서 알아야 하실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필기와는 반대로 실기에서는 큐넷에서 출제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13개의 과목을 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큐넷이 왜 이딴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보처리 기사 필기와 실기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만 저거 조금 바꿔서 13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산업기사 때부터 이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와 실기가 사실 보고 있는 개념은 거의 똑같다. 근데 큐넷에서 표기만 이렇게 완전 다른 것처럼 해놓은 것 뿐이다 라고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렇게 수험생 입장에서 사실 오해를 할 만한 표기를 해놓으면 좋은 거는 대기업 출판사 분들밖에 없어요. 왜냐? 책을 팔 때 다른 개념처럼 보이고 필기와 실기가 다른 개념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대기업 출판사에서는 책을 완전히 분권해서 팔기가 딱 좋은 거예요. 필기책 따로, 실기책 따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권 한 권 해서 팔면 한 권에 35,000원 정도 하는데 와 7만원 개꿀 이러잖아요.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떠들고 제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하고 한 게 한 2년 전 정도인가? 그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귀신같이 대기업에서 정보처리 기사, 필기실기, 화본 이런 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향을 미친 건 아주 미비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을 왜 서두가 길게 말을 했느냐? 저는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와 실기 책을 다 구매를 하려고 하시면 사실 필기 개념서나 실기 개념서나 둘 다 동일한 개념을 쓰기 때문에 기본서가 만약에 필요한 거다라고 하시면 실기 개념서 한 권만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 실기 동일한 개념을 쓰고 있고 기출 문제는 이 CBT 사이트를 가시면 최신 기출까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2022년 2회차 필기 문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 책 한 권만 구매하셔도 기본 개념서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요, 이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파트를 무조건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13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봤었던 3과목 데이터베이스와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서 한 50점 가량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점. 거의 반이 나오는 거죠, 반.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파트를 제대로 학습을 해두지 않으시면 실기시험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파트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약 50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다 맞추고 나머지 50점에서 암기 문제로 5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최소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범위를 다 암기를 하시면 이제 그게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앞서 필기시험에서는 제가 개념을 대충 알아도 필기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기시험은 완전히 반대예요.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푼다고 생각한 문제도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트 과목 무조건 철저하게 개념을 잘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필기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가 많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최소 한 달 이상은 남아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파트를 먼저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통틀어서 기본 메인으로 볼 개념서는 실기책 한 권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실기책 한 권을 볼 때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파트만 골라서 미리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필기 준비하실 때는 그 파트는 이미 봐놨으니까 어느 정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만 올려서 필기를 통과하시고 실기 준비하실 때는 핵심 파트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나머지를 준비하시면 필기와 실기 한 번에 합격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 시간도 확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실기책을 구매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파트를 어느 파트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면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만 딱 봐서 내가 조금 실기를 원활하게 하고 싶고 필기도 좀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인원이라는 이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파트 이 부분만 따로 출연해서 학습하는 교재이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강의들이 다 이 올인원 교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중 교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이 강의를 지금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적자가 나는 교재긴 한데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서 이 파트만큼은 무조건적으로 확실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형쌤이라고 되게 경력 오래되신 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만든 교재니까 혹시라도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 부분을 미리 보면 좋다, 이 교재를 미리 봐두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필기와 실기를 정큐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책 광고가 돼버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교재는 필수제가 아니에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이렇게 좋은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참고사항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실기 학습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냐, 전체 범위를 제가 다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파트 이 두 개는 무조건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다른 것까지 싹 다 꼼꼼하게 본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전공자도 어려워요.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것도 기출의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실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실기 교재를 구매하면 웬만하면 최신 교재를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온 기출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실 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분석하라는 게 진짜 막 세부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싹 다 꼼꼼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구나 를 위주로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문제는 그 파트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파트고요. 나머지 파트, 암기 과목에 해당하는 파트도 사실 보다 보면 대충 여기서 나오겠네 싶은 그런 파트가 전체적인 기출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얘는 나오겠다 싶은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개념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암기 파트 말하는 겁니다. 나왔던 개념보다는 그 개념이 속해 있는 나머지 개념들 위주로 학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실기시험에 나왔던 거는 다시 완전히 똑같은 그 정답이 나오기는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나왔었던 거에 근처 개념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실기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학습해야 할 개념의 범위 자체를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 보는 거랑 그냥 단순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시는 거랑 학습해야 하는 범위 자체가 진짜 한 2배 정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기 시험은 안 그래도 학습해야 하는 범위 자체가 정말 많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시험 범위를 줄이시고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기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필기든 실기든 전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글로 읽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필기실기 학습 방법 꼭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세요. 필기든 실기든 학습 방법을 먼저 알고 제대로 된 학습 방법대로 학습을 하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똑바로 방향을 잡고 학습하시는 게 괜히 이 책을 사냐 저 책을 사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제 책 안 사도 되고 시중 교재 안 사도 됩니다. 시중 교재는 사야겠네. 실기책은 무조건 한 권 사셔야 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든 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게 알고 학습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학습 방법은 기출 기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어떤 개념들이 문제로 나올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를 학습하는 것을 기출 기반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험 방법은 2025년까지는 명확하게 쓸 수 있고 그 이후는 못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2022년 2회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PBT 방식에서 CBT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쓰는 형식의 시험이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접속해서 딸깍딸깍해서 체크해서 시험을 치는 형식으로 시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기출 자체가 이제는 공개나 유출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먹 같은 상황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같이 저같이 조금 작은 규모의 이런 회사들은 문제를 빼낼 만한 인력이 없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책은 고도화가 될 수 있는데 제 교재는 최신 기출이 즉각 반영되기가 사실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필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기는 제가 훨씬 빠르게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8회차 정도의 이 기출 문제면 2025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미 맥락이 다 잡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만 활용해서도 충분히 다 합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달리는 이런 합격 후기들이 최근에 시험 치시고 합격 후기를 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25년이 돼서 만약에 시험 범위나 시험을 치는 과목들이 변경이 된다면 이제는 대기업 말고는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쁜 게 아닌가.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었으면 사실 저는 그러면 기존에 합격했던 놈들은 쉽고 편하게 합격하면서 왜 우리들은 고생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바뀐 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같이 일개 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발표나는 대로 따라야지. 기존의 분들이 자격검증을 뭐 다시 하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다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뒤에 오시는 수험생분들만 좀 많이 불쌍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잡설이었고요. 시험 관련해가지고 Q&A 좀 제일 많았던 거를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기 교재를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을 구매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한 권은 어느 교재를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막 수제비도 추천하고 신학공도 추천하고 여기저기 교재를 되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되게 많이 추천을 했는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이 새끼 뒷광고다 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대기업에서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채널에 뒷광고를 줘요. 억울해 나 정말. 당신들이 뒷돈이나 좀 찔러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하란 말이야 이 댓글 다는 놈들아. 하여간에 댓글도 그냥 싸지르면 단 줄 알아. 아유 갑자기 급발진해버렸네.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실기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책의 구성은 신화공이 매우 좋고 암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는 수제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기 학습 방법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을 먼저 보고 바로 이제 실기 개념을 푸는 식으로 실기를 학습을 하시려면 신화공이 구성이 딱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있어서 매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수제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올인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파트는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암기 파트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파트 학습하실 때는 수제비에는 두음 법칙이라고 어느 정도 외우기 쉽게 조금 단어를 배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비가 암기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더 편하지 않나. 하지만 책의 구성은 초보자한테는 신화공이 전체적인 구성은 낮고 암기할 때는 수제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책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책 광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 처리 기사를 따면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가 이게 실무적인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할 때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두 가지 모든 분야에서 다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정보처리 기사가 얇고 넓게 다루는 시험이라고 해도 실무 갔을 때 분명히 다루는 언어가 하나 두 개는 무조건 섞여 있어요. 그만큼 넓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도움이 아예 안 된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정보처리 기사 자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 취업하실 때 도움되는 건 당연히 되겠죠. 없는 사람보다 무조건 도움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기본은 한다라고 어필을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자, 정보처리 기사를 딸까요? 산업기사를 딸까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정보 처리 기사 무조건 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2월부터 PBT 시험이 CBT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 처리 기사는 기존에 이미 필기 시험이 8회분 정도 나왔었고, 산업 기사는 거의 바뀌자마자 바로 CBT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는 8회분 정도의 공식적인 기사 문제가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업 기사는 유출되어 있는 기출 문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도 매우 힘들고, 어떻게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도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산업 기사보다 기사가 쉽습니다. 이런 시기가 잘 없어요. 정말 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를 따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자격 조건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자격 조건을 맞춰서 기사를 응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격 조건 따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 요건 맞추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큐넷에 꼭 자격 요건 맞추는 걸 찾아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자격 조건을 맞춰서 기사를 응시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산업기사랑 기사랑 단순히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취업할 때도 무조건 기사만 봅니다.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산업기사가 있나 없나는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꼭 취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파고님, 학습 방법대로 이렇게 합격해도 될까요? 필기 너무 야매로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격증은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다른 거 잘한다고 해도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결국은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략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작성을 하셔야지, 나의 실력 상승으로 두고 학습을 진행을 하실 거면 그냥 자격증 따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전공 과목 관련해가지고 강의 많으니까 그걸 들으시는 게 훨씬 내 개인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도 정석으로 A에서 Z까지 그냥 싹 다 보시고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체 공부하시는 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윤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 학습을 했는데 걔가 치멸망했어요. 이거 되는 거 맞나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분 제가 말한 대로 학습 안 했을 확률 거의 99.99%입니다. 아니면 제가 말해놓은 학습 방법 제대로 안 읽었을 확률 거의 9%예요. 이거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특징이 제 개념서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읽고 CBT 그냥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CBT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CBT 정답을 외우고 앉아있어요. 기사급 시험입니다. 기사급 시험. 아무리 제가 이 맛있게 다듬어 놓고 재료 손질을 다 해놨어도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 내용들은 채워주셔야지 합격을 하죠. 분석하고 학습하는 방식부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진짜 똑같은 공부법으로 공부하고 학습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포스팅에서 놓은 자료 발간일이 21년, 22년이던데 옛날 학습 방법 아닌가요? 그냥 링크를 편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거기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지, 내용들은 싹 다 제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최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중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수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학습 방법 영상이 마지막 정보 처리 기사 학습 방법 영상인가요?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정보 처리 기사 문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불법적으로라도 알아낼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제는 시험 범위나 학습해야 하는 내용들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문제를 낼지 어디서 낼지 추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시는 교재의 올인원과 초단기 요약본 차이가 뭔가요? 블로그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단기 요약본은 필기 전체적인 범위를 얇고 빠르게 학습해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목표를 둔 전체적인 개념서고요. 올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래밍 파트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둔 교재입니다. 블로그에 상세하게 써져 있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교재 구매하면 24년에 새 버전 무료로 제공해 주나요? 저는 이런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22년 시중 교재를 구매를 하면 23년에 새로 나오는 참고서를 새로 주시나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가끔씩 제가 엄청 돌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 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말투를 뱉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자격증 관련된 서적 자체가요, 전자책이라고 해서 쉽게 써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검증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 지금 실제 제 돈을 투입해서 선생님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내용 검증도 여러 번 시키고 책 오탈자나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수정하고 하거든요.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저도 받아야지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처리기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혹시 이것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봐요.